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장석태입니다. 오늘은 법 제3조 중개대상물 공부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은 매우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거의 매회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공부하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종류 및 간단한 특징. 두 번째,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될 수 없는 것. 세 번째, 중개대상 권리 및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그 세 가지가 반복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먼저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종류는 법 3조에서 정하고 있는 오로지 5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1. 토지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그리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임목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광업재단이 있고요. 다섯 번째,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하실 게 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부동산은 3조에서 정한 5가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5가지만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러면 45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간단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만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토지입니다. 토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같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최소 단위는 필입니다. 그렇죠? 이 필을 기준으로 좌표가 나오고 경계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고 지목이 붙고 지번이 붙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최소 단위 필입니다. 자, 어떤 토지가 있다. 예를 들어 24번 이 토지가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이나 한 100평 된다고 해볼까요? 그 중에 일부분만요. 24-1번지라고 따로 분필이 됐어요. 분필이 됐으면 모를까? 분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일부분만 가지고는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목적물은 될 수가 없어요. 분필이 됐으면 모를까?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부분만 따로 판다 또는 저당의 목적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용익 물권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부분도요, 임대차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일필토지 일부분은 부동산 거래가 절대 불가능한 겁니까? 할 수도 있습니까? 거래 목적물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따라서 일필토지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못 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렇죠? 토지에서는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입니다. 마찬가지 건물도 그런 논리로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단독주택 같은 일반 건물이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요, 101호, 201호, 301호, 401호 이렇게 구분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하고 구분하여 별도 소유가 가능한 구분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구분 건물이 이렇게 아파트처럼 집합적으로 모여있는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아파트 방 한 칸이 됐든 집합 건물의 방 한 칸이 됐든 단독주택 같은 일반 건물의 방 한 칸이 됐든 봅시다. 건물의 일부분입니다.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목적물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작은 방 하나만 전세 놓습니다. 가능하죠? 작은 방 하나만 임대를 놓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분은 전세나 임대차가 가능하다니까요. 따라서 일부분은 부동산 거래 목적물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나서서 중개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지금 보니까 조문에 별말 없이요. 그냥 건물, 건축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앞에 등기된 이런 말이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기만 하면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도요, 또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자가 중개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당연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건물의 범위를 법원에서는 대단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인 건물이라면 기존의 건축물은 물론이거니와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도 중개 대상물인 건물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건물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뭡니까? 분양권이죠. 분양계약이 체결이 되고 동호수가 측정된 흔히 말하는 분양권은 본질이 뭐다? 건물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청약 예금에 가입했다. 1순위다. 신청을 했다. 당첨이 됐다. 현대 아파트. 그래서 305동 1008호에 당첨이 됐다.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흔히 말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니까요. 중도금도 2번이나 넣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 형편이 못 됩니다. 지방 발령이 나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네 부동산업자한테 이 분양권 좀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중개업자의 중개로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졌고 중개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시중에서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매매 중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양권은 다름 아닌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로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구분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바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때 가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부여하는 데 불과한 흔히 말하는 입주권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다. 아니다. 자,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그 말입니다. 제 집이 국가가 공공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 집을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당연히 수용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집과 토지를 수용을 해갔네요. 뺏어갔어요. 자, 뿐만 아니라 저는요, 내 집을 가져갔으니까 택지개발 한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짓답니다. 그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나 자격이 나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입주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는요, 아직은 건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됐고 분양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동호수가 측정이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건물이 되는 거고, 아직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자격만 갖고 있는 상태는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적인 지위나 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런 것들은 건물이 아니에요. 아직은. 자, 특히 주택법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선적인 지위나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리 변동을 금하고 있어요. 예컨대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주택상환사채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와 같은 것들은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주는 것들이에요. 일체의 권리 변동을 금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유롭게 사고팔고를 허용하게 되면 투기꾼들이 대량으로 다 매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투기수단으로 악용이 됩니다. 정작 실수요자, 그자들한테는 주택이 공급되지 못한다니까요.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주택법에서는 우선적인 지위나 자격을 주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리 변동을 금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당연히 우리 법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은 중개대상물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개에서도 안 되고 하다 걸리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를 구별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은요, 46페이지